썸남 썸녀가 생기는 그날까지 수학을 사랑하는 투쌤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드디어 6주차까지 왔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함수와 방정식의 관계를 배울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이 앞에는 1차 함수와 2차 함수에 대한 내용을 깔고 갈까 안 깔고 갈까 생각을 많이 고민했었는데 특별히 준비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1차 함수까지도 생각을 하고 복습을 하면서 찬찬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6주차, 7주차, 8주차 이제 이 뒤부터는 좀 내용이 길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좀 수업 들을 때 좀 길게 보시면서 수업을 들어주셔야지 될 것 같고 집중력을 좀 오랫동안 지속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왕 공부하는 거 제대로 배운다 생각하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난방기 좀 꺼주세요. 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오늘 배울 게 2차 함수에 관련된 내용들 배울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1차 함수를 먼저 배울 거고요. 자, 1차 함수를 통해서 그 다음 내용이 2차 함수를 배울 거고요. 크게는 그 다음에 2차 함수를 배우고 난 다음에는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를 배울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최대 최소를 배울 건데 사실 이 내용을 가기 전에 여러분들 내용을 여기에 큰 녀석의 목표는 학습 목표는 뭐냐면 우리가 함수라는 녀석을 배웁니다. 예를 들어서 함수라는 녀석을 배우면 기본적으로 첫 번째 우리가 GRAPH에서 그래프를 배워요. 그래프 그리는 걸 배우고 난 다음에 그럼 그래프를 그리고 나면 이런 거야. 이런 식의 2차 함수의 모양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 여기는 제일 밑에 있는 값이 있고 여기는 제일 위에 있는 값이니까 당연히 그래프를 그리려면 제일 아래 값과 제일 위에 값이 있으니까 두 번째로 최대 최소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대 최소를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녀석과 이런 직선과의 어떤 요 교점에 관련된 내용들을 갖다 또 배울 수 있는데 즉 이 녀석의 함수식과 이 함수식과 즉 얘를 y는 fx라고 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녀석을 y는 gx라고 둔다 그러면 이 둘의 교점의 x좌표라는 녀석은 이 둘을 갖다 놓고 풀었을 때 근과 똑같아요. 그러므로 이 그래프로 봤을 때 이 교점을 얘네들이 갖다 놓고 풀었을 때 방정식으로 풀겠다라는 또 함수와 방정식의 관계를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방정식과 부등식을 갖다가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라는 녀석을 배우면 큰 내용의 이 골자가 그래프를 배우고 난 다음에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방정식과 부등식과의 관계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원래는 모든 함수를 배웠을 때 이 관계예요. 근데 중학교 때는 우리가 딱 요 그래프 형태까지만 배우고요. 그 다음에 최대 최소, 그 다음에 방정식, 부등식과의 관계는 배우지 않았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1차 함수를 배웠을 때 1차 함수라는 건 직선이잖아요. 그럼 이 직선과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함수와 방정식의 관계를 사실은 배웠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용어로서 표현을 안 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너네들이 배운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내용을 배운다 생각하지 마시고 함수를 배우면 이런 가정을 무조건 새로운 함수를 배우고 나면 그래프 그릴 줄 알아야 되고 그래프를 그리면 제일 위에 있는 값과 제일 밑에 있는 값이 보이니까 최대값과 최소값이 있을 거고요. 그때 어떤 두 함수와의 어떤 교점의 관계를 통해서 방정식과 부등식의 관계까지 해결할 수 있다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큰 내용은 이렇다라는 거야. 어쨌든 지금 여기서 배우는 최대값과 최소값과 방정식과 부등식을 갖다가 우리는 함수의 그래프를 통해서 해결을 하자라는 게 여기에 큰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프를 그리는데 치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주안점을 두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차 함수부터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1차 함수도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내용이 길어질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자, 1차 함수를 먼저 볼 건데 자, 1차 함수라는 녀석은 분명히 우리가 꼴을 y는 fx라고 뒀을 때 이 녀석은
ax 플러스 b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그때 1차 함수라는 요 말 속에는 항상 함수든 방정식이든 중요한 게 뭐냐면 요 앞에 붙은 요 개수가 있지 않습니까? 요 개수가 a는 0이 아님을 달고 간다라는 표현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 지금 이 1차 함수가 결정되는 녀석은 바로 이 a라는 녀석과 누구? b라는 녀석에 대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a가 하는 녀석의 역할과 정의, 그 다음에 b가 하는 녀석의 역할과 정의를 똑바로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a가 하는 역할부터 먼저 설명을 해주면, 첫 번째 얘는 분명히 뭐냐면 얘는 기울기라고 표현하는 거야. 얘가 뭐라고? 기울기라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x축, y축이 있을 때 y는 x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 그러면 여기 있는 녀석은 지금 이만큼, 이 x축으로부터 이만큼 떨어진 정도를 가리키는 게 기울기야. 그걸 표현할 때 예분의 예, 즉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으로 표현을 해주는 게 기울기야. 그래서 기울기의 정의는 뭐라고요? x값의 뭐라고? 증가량분의 y값의 뭐라고요? 증가량이다 라고 배우시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이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x값의 증가량과 y값의 증가량이 있는데 얘랑 같은 표현에 있는 녀석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를 다 다른 녀석이라 생각하고 푸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얘 다 같은 말이야. 잘 보세요. 자, 그 다음 뭐냐면 두 점이 주어졌어. 이렇게 여기가 예를 들어서 x1, y1이라고 주어졌고요. 요 점이 예를 들어서 x2, y2라고 한다 그러면 두 점이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는 분명히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이 분명히 뭐라 했습니까? 기울기라 했으니까 요 길이는 이 x2에서 x1을 뺀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x2 빼기 x1분의, 그 다음에 요 길이는 큰 y좌표에서 작은 y좌표를 뺀 거기 때문에 y2-y1이다. 이렇게 쓴 것도 분명히 뭐야?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입니다. 그래서 두 점이 주어졌을 때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y는 fx, 즉 여기다 x1을 집어넣은 게 y1 값이잖아요. 그쵸? 여기다 x1을 집어넣은 게 얘가 뭐라고? fx1과 똑같은 값이잖아. 그치? 함수식으로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다 같은 표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했던 것들 다 같은 표현이니까 여러분들 이 내용이나 이 내용이나 이 내용이 똑같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얘에 대한 x절편, y절편을 생각해 보시면요. x절편과 y절편은 분명히 요 점이 y가 빵일 때 x값이 x절편의 정의야. 그 다음에 요 값은 x가 0일 때 y값이 뭐야? y절편입니다. 그러면 x절편분의 y절편을 해놓고 얘 기울기는 1이잖아요. 이 녀석이 상황에서는 절대값을 씌워줘서 이 값이 1일 거 아닙니까? 그쵸? 그때 얘가 오른쪽으로 길었으면, 자 보세요. 오른쪽으로 길었죠? 그러면 양수로 표현하는 거고, 왼쪽으로 길었으면 절대값 씌운 상태에서 왼쪽으로 길었으면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걸 표현할 때 x절편분의 y절편 이런 식으로 절대값을 씌워서 나중에 부호를 붙여줘도 마찬가지로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게 이 녀석이 뭐가 있냐면, 자 여기다 드릴게요. 자, 이렇게 x축이 있고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이런 식으로 줬을 때 여기 이렇게 x축과 이루는 각인 세타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삼각비를 배운 적이 있었죠. 그래서 요렇게 내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직각삼각형을, 자 요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 요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요 직각삼각형에서 분명히 이 탄젠트 세타가 분명히 밑변분의 높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탄젠트 세타가 뭐라고요? 밑변분의 높이가 될 거니까 밑변분의 높이가 바로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이랑 똑같은 거니까 분명히 x축과 이루는 양의 방향의 크기가 나왔을 때 또 마찬가지로 기울기를 구할 수 있으므로 내가 이 녀석을 탄젠트 세타로도 구할 수 있다라는 게 일단은 기울기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구하는 방법들이야 이 녀석이. 그러면 이게 x축부터 이루어진 정도를 가리키는 거야. 이해했죠? 자, 얘를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을 지금까지 다 배웠으면 이 기울기가 하는 역할이 뭐냐 이거죠. 기울기가 하는 역할, 즉 이 a가 하는 역할. 자, 첫 번째 기울기를 구하는 거고, 두 번째 얘가 하는 역할은요.
자, 기본적으로 함수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증가와 감소를 판단하는 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해석할 때 증가냐 감소냐를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얘는 기울기가 지금 1이잖아. 얘 양수네. 양수라는 건 지금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때 얘가 x값이 증가할 때 y값도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x값이 증가할 때 y값도 증가하니까 플러스 대가 플러스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x값이 커질 때 y값도 커지는 함수를 우리는 증가함수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렇죠? 얘가 그래서 증가함수야. 그럼 분명히 뭐라고? 기울기가 뭐일 때? 양수일 때. 얘가 양수고 얘가 양수면 얘도 양수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울기가 하는 역할 중에 첫 번째는 얘가 양수냐 얘가 음수냐에 따라서 우리는 증가인지 감소인지를 판단하시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1차 함수에 대한 내용에서 A가 하는, 즉 기울기가 하는 역할의 첫 번째는 뭐라 했다고요? A가 양수일 때는 증가고 A가 음수일 때는 뭐다? 감소다라는 것들을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대화버렸나요? 오케이? 자, 그러한 다음에 기울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뭐 하는 거야? 기울기가 얘가 1일 때고 만약에 내가 y는 자 여기다 쓸게요. 여기다 넣을게요. y는 x가 이렇게 그려져. 그 다음에 y는 2x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쵸? 그 다음 y는 마이너스 x는 이렇게 그려져요. 그 다음 y는 마이너스 2x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즉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자 1일 때는 얘고 2일 때 얘 숫자가 더 커질 때 뭐야? y축에 더 가까워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번째로 하는 역할은 a의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뭐 한다고? y축에 가까워지더라. 뭐 이런 역할들이 있다는 거예요. 얘보다는 얘가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기울기가 1차 함수에서 a가 하는 역할, 즉 이 기울기가 하는 역할은 증가인지 감소인지를 알려주는 녀석이더라 라는 걸 정확하게 인지해 두시면 됩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기울기에 대한 내용을 다 공부를 하는 거야.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충분히 해석할 수 있을 거야. A가 뭐라고요? 기울기인데 기울기를 구하는 녀석은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입니다. 그거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고 계시는 거야. 그거 모르시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자 B가 하는 역할. 자, A와 B에 의해서 1차 함수가 결정이 된다 그랬어요. 자, B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Y 절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Y 절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Y 절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Y 절편의 일단 정의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하는 방법은 x는 0일 때 뭡니까? Y 값을 가리키는 거죠. x가 0일 때 뭐라고? Y 값을 가리키고 그래프적인 의미는 바로 Y축과의 교점. Y축과의 교점에 Y좌표를 가리키는 게 바로 Y절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아까 전에 Y는 X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을 갖다가 그림을 그리면 1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알죠? X절편, Y절편 찍어서 그으면 됩니다. X절편이라는 거 Y가 빵일 때 값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1, 여기가 1일 때 X가 0일 때 Y값이 Y절편에서 이렇게 그린 거죠. 그때 여기 요 1이라는 거 실제로 좌표로 쓰면 0,1인데 분명히 요 Y축과 이 직선과의 교점에 Y좌표가 바로 이 Y절편이라는 게 눈에 보이네요. 그쵸?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이제 얘가 하는 역할이 있다고. Y절편 이 녀석이 하는 역할이 있는데 이 역할이 뭐냐 이거죠. 자, 기울기가 하는 역할은 증감을 알려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Y절편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자, Y는 X 플러스 1과 Y는 뭐라고? X와를 비교해 볼게요. Y는 X가 이런 식으로 그려줄 거 아니에요. Y는 X. 그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위로 얘는 한 칸을 옮겼죠. 얘도 위로 한 칸. 다 모든 점들이 위로 한 칸씩 올라갔네요. 그렇죠? 얘에다가 X에다가 Y 값이 하나씩 더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에 대한 역할은 뭐가 되냐면 Y축으로의 기울기가 똑같을 때 말하는 거야. Y축으로의 평행 이동을 가리키더라. 그럼 기울기가 똑같을 때 Y절편만 다르다 그러면 얘는 똑같은 기울기를 가진 상태에서 위아래로 평행 이동을 하겠더라 라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Y절편에 관련된 내용 다 설명한 거야.
정의가 뭐라고? x가 0일 때 y 값이고요. 그래프적 의미는 y축과의 교점에 대한 y좌표를 가리키고요. 얘가 하는 역할은 분명히 y축으로의 평행 이동을 담당하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기울기와 y절편 미지수 두 가지기 때문에 1차 함수를 결정하는 게 미지수가 두 가지기 때문에 항상 조건이 두 개가 나오면 우리는 1차 함수를 만들 수 있다더라. 요 녀석 머릿속에 인지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1차 함수는 그래프를 그리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함수는 뭐라고? 그래프를 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래프를 그릴 때 뭐 예를 들어서 y는 뭐 2x 플러스 4다 이런 그래프 그릴 때 얘 분명히 그래프 그릴 때 선생님 어떻게 하랬죠? 방금 전에 얘기했는데 x절편과 y절편 찍어달라 그랬어요. 그럼 x에다 빵 집어넣으면 그때 y 값이 4니까 얘는 1, 2, 3, 4 여기다가 찍고, 자, 그 다음에 y가 빵일 때 x값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1, 2에서 여기다 마이너스 2 찍은 다음에 얘를 갖다 뭐 하면 돼? 이렇게 연결시키면 돼요. 이런 그래프들은 뭐 이제 금방 그릴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 다음 내용인 얘에 대한 업그레이드 버전이 있어요. 즉 이 둘 중에 하나가 미지수가 있을 때 그래프도 대략적으로 그릴 줄 아셔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야. 왜냐면 그런 형태가 많아. 그래서 첫 번째는 기울기가 뭐일 때? 미지수일 때. 기울기가 뭐일 때? 미지수일 때. 자, 기울기가 미지수일 때 그래프도 그릴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어떻게 그리는 건지는. 자, y는 뭐 예를 들어서 mx 플러스 2m 플러스 4라는 녀석의 그래프를 내가 대략적으로 그려야 돼. 그러면 x 앞에 붙은 게 기울기인데 이 기울기가 미지수인 거잖아요. 근데 얘가 뭐 1차 함수라서 얘는 0이 아니겠지 일단은. 그럼 기본적으로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를 묶어줍니다. 이렇게 묶어주신 다음에 플러스 4라고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통해서 첫 번째는 이 기울기에 상관없는 정점을 찍어. 정점이라는 건 고정된 점을 가리키는 거야. 기울기 값에 상관없이 항상 만족을 해야 되니까 얘를 요 값을 빵으로 만드는 x값을 쓰면 얘가 뭐든지 간에 무조건 곱하면 빵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x에다 뭘 집어넣습니까? 마이너스 2를 집어넣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서 얘가 빵이 되니까 기울기가 뭐라도 상관없이 무조건 마이너스 2를 지나는 거야. 그럼 얘가 빵 되면 y는 뭐가 되죠? 4가 되면서 정점 마이너스 2,4를 갖다가 얘는 뭐 하는 거야? 찍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찍고 난 다음에 이 기울기 값이 막 바뀐다는 얘기 아니야. 얘가 미지수니까. 그러면 나는 마이너스 1, 2, 1, 2, 3, 4 여기 마이너스 2,4 찍은 다음에 여기서 뭐 한다? 이렇게 연필을 가지고 뭐 하는 거냐면 회전을 시키는 거예요. 기울기라는 건 x축부터 기울어진 정도로 가니까 기울기가 달라진다는 건 여기서 막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막 돌아가게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조건에 맞는 것들을 찾아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미지수일 때는 뭐 한다고? 정점 찍고 회전시킨다. 기울기가 미지수 때는 뭐라고요? 정점 찍고 회전시킨다. 기울기가 미지수 때는 뭐라고? 정점 찍고 회전시킵니다. 그 정점은 기울기에 어떤 값에 상관없이 항상 만족이 되기 위해서 이 값이 빵이 되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이런 경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가 미지수인 경우가 있었다 그러면 당연히 뭐가 있을 수 있어? y절편이 미지수인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y절편이 미지수인 경우. 자, y절편이 미지수인 경우도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얘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줄게요. 자, y는 예를 들어서 뭐 x 플러스 k라는 녀석이 있어. 자, y절편은 미지수죠. 자, 이 경우일 때도 첫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y절편 생략식 기울기 똑같은 y는 x라는 그래프를 일단은 그립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y는 x라는 녀석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요. 저는 웬만하면 점선으로 그립니다. 이런 식으로. y는 x라는 그래프를 그려놓고 분명히 이 a가 k가 y절편이 하는 역할이 이 앞에서 뭐라 했습니까? y축의 평행이동이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y는 x라는 그래프를 그려놓고 y축으로 평행이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렇게 평행이동을 시켜나가면서 기울기 똑같은 상태에서 이렇게
평행 이동을 시켜 나가면서 그 조건에 맞았을 때 K 값을 골라주시면 되는 거더라.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x절편, y절편, 즉 두 점을 찍고 연결을 시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기울기가 미쳤을 때 y절편이 미쳤을 때도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연습해 두셔야지만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문제에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기울기가 미쳤을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 정점 찍고 기울기에 상관없는 정점을 찍어놓고 회전시킨다. 그 다음에 y절편이 미쳤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y절편 생략시킨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y축으로 왔다리 갔다리 평행 이동을 시켜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전혀 어렵지 않다라는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1차 함수의 그래프에 관련된 녀석을 갖다가 우리가 웬만한 것들은 이제 다 배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는 이제 2차 함수로 넘어갈 겁니다. 2차 함수. 여러분은 2차 함수 다 배웠어 사실. 다시 한번 리뷰한다 생각하시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예. 자, 우리가 두 번째로 배우는 게 이제 2차 함수인데, 자, 2차 함수도 마찬가지로 정의가 있겠죠. 그 정의는 y는 fx라고 썼을 때 이 함수가 x에 관한 2차식이 돼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다라고 써놓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하면 항상 함수든 방정식이든 최고창의 개수가 이렇게 미지수가 있을 때는요, 얘는 a가 0이 아님을 깔고 들어가는 거더라. 꼭 기억을 해두십니다. 저게 2차 함수의 정의야. y를 x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했을 때 그때 그 x에 관한 2차 식으로 표현이 돼야 된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건 습관처럼 갖고 계셔야 돼요. 선생님이 너무너무도 강조하는 거야. 진짜 항상 얘기하는데 이거 안 합니다. 진짜 애들이 순간적으로 까먹어. 그러니까 항상 최고창에서 미지수 있네? 그럼 빨리 0인지 0이 아닌지를 확인해 주시는 연습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함수에 대한 녀석이 될 거고, 2차 함수에 대한 내용은 그래프의 개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본형이고요. 기본적인 형화죠. 두 번째는 표준형이고요. 네, 표준적인 형화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반형이 있습니다. 네, 일반적인 형이죠.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저는 이 기본형이 항상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본형이 왔다야. 어떤 함수의 그래프든 간에 무조건 기본형을 그릴 줄 알면 나머지는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이용해서 그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직 뒤쪽의 파트는 어떤 평행이동을 배우지 않았으므로 사실은 우리는 여기서는 표준형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요 모든 함수의 그래프는 기본형을 그릴 줄 알면 나머지는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통해서 우리가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형을 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기본형의 형태는 y는 뭐가 되냐면 a의 x제곱, 자, 이런 형태가 되는데, 자,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일단은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그릴 때, 자, 모든 함수의 그래프는 이 식을 만족시키는 점들을 찍는 거야. 여러분들 그래프에서 얘 그래프 그릴 때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야. 자, 이 그래프에 대한 의미가 뭐냐면 원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데, 여기 이런 점들이 원래 있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는데 그 점들을 다 표시할 수 없으니까 그냥 연속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선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 위에는 이 그래프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 점이 분명히 0,0이잖아요. 그럼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y값이 0이 되잖아. 그 다음에 여기가 1일 때 요값도 뭐야? 1에서 여기는 1,1인 거야. 이 점도 마찬가지로 x에다 1을 집어넣었을 때 y값이 1인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위에 있는 이 점들의 모임이라는 건 어떤 점들이냐면 이 식을 만족시키는 순서상, 즉 점들의 모임이 바로 함수의 그래프의 원론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그래프상 위에 있는 점이 주어지면 무조건 대입을 하면 그 식을 만족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꼭 그거를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항상 이런 그래프 나오면 되게 쉬운 문제인데, 여기 나왔을 때 여기 점 찍혀 있어. 뭐 A라고 여기 점 찍혀 있어요. 근데 요점의 좌표를 몰라. 그래 A래. 그럼 빨리 여기다 A 집어넣으면 A제곱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런 연습이 안 돼 있는 거야. 항상 그래프 위에 점이 나와 있으면 뭐 하라고? 대입을 하시라고요. 또는 좌표화를 시켜줘서 문제를 풀어주는 연습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 어쨌든 중요한 거는 얘에 대한 그래프를 그릴 때 1일 때 1이고 2일 때 얼마입니까? 2일 때 여기가 4가 될 거고 3일 때 더 넘어가겠죠. 그래서 직선으로 표현 못하는 거는 곡선으로 표현한 거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도 얼마입니까? 1이 될 거고 마이너스 2일 때도 얘도 4가 돼서 이렇게 대칭을 이루고 있네요.
어쨌든 그런 점들을 찍어서 연결시키니까 이런 포물선이 그려졌다는 얘기죠. 맞니? 이해되니? 그때 얘가 중요한 건 뭐냐면 2차 함수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얘기하면 그 함수의 고유한 특징은 이전 함수에서 볼 수 없었던 성질을 가진 걸 특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남들이 똑같은 녀석을 뭘 특성이라고 얘기합니까? 남들이 가질 수 없는 고유한 특성을 우리는 특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한마디로 이 2차 함수라는 녀석의 고유의 특성은 1차 함수, 이전에 배웠던 함수는 1차 함수밖에 없으니까 1차 함수에서는 볼 수 없었던 특성이 바로 이 2차 함수의 고유의 특성이야. 그럼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이 함수의 그래프를 해석하고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시면 된다. 보면 1차 함수라는 건 직선입니다. 이렇게 직선이고 얘도 직선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얘는 증가면 하루 종일 증가해. 내일, 모레, 1년 전이면 계속 증가해. 얘는 뭐 한다고? 감소하면 계속 감소합니다. 저 밑에 지하까지 막 뚫어. 그렇죠? 근데 2차 함수는 감소를 하다가 멈췄다가 뭐야? 증가를 하는 구간으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차 함수에는 증가면 증가, 감소면 감소였는데 얘는 분명히 감소하는 구간이 있고 증가하는 구간이 있으니까 얘에 대한 분명히 얘와 다른 녀석의 성질이겠네요. 이게 얘만의 고유의 특징이라고요. 그러면 감소를 하는 구간과 증가를 하는 구간을 나눠주는 게 바로 어떤 축, 즉 이런 대칭축이 있으니까 이 대칭축도 굉장히 중요할 거고, 그 다음에 감소를 하다가 중간에 멈췄다가 증가하는 요 순간에 점이 있으니까 요 점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2차 함수에서는 꼭지점과 대칭축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더라라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얘는 이 ax제곱이라는 녀석은 분명히 0을 집어넣으면 빵이니까 항상 얘는 첫 번째로 꼭지점이 뭐라고요? 0,0이 되겠더라. 꼭지점이 0,0이야. 꼭지점이 왜 중요하다고? 감소를 하다가 증가를 하는 구간으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얘는 분명히 이 축, 즉 y축에 관해서 선대칭을 이루고 있죠. 접히면 접혀집니다. 그러니까 1을 집어넣어도 1이고 마이너스를 집어넣어도 1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서로 같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서로 같잖아요. 그래서 이 선대칭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칭축이 있는데 그 녀석 대칭축은 얼마가 되더라? 바로 x는 0이라는 녀석이 대칭축이 되더라는 게 얘에 대한 특징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y는 x제곱이 아니라 y는 뭐라고?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뭐 한다고? 점 찍는 거야. 0 집어넣으면 0이겠죠? 자, 1 집어넣었어.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도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가 될 거예요.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가 돼서 그림을 그려보면 쭉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다. 이렇게. 그래서 둘의 관계는 마이너스를 내가 이렇게 보내주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잖아요. 그럼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위아래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즉 x축에 관해서로 대칭이 되겠다는 거죠. 어쨌든 이 값이 플러스 1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일 때, 즉 이 a 값이 양수일 때는 아래로 볼록을 가리키고요. a 값이 뭐일 때? 음수일 때는 위로 볼록을 가리키는데 아래로 볼록의 모양만 생각하지 말고 아래로 볼록의 의미를 생각하고, 아래로 볼록이라는 건 감소를 했다 증가를 하는 겁니다. 위로 볼록이라는 건 증가를 했다 감소를 하는 거야. 이랬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 번째로 a가 양수일 때는 아래로 볼록이고 a가 음수일 때는 위로 볼록을 가리키는데, a가 양수일 때 아래로 볼록일 때는 얘가 지금 대칭축이 다 x는 0이잖아요. x가 0보다 작을 때 얘는 감소를 하다가 x가 0보다 큰 순간에서 증가를 하는 거고, 얘는 x가 0보다 작을 때 증가를 하다가 x가 0보다 큰 순간에서 감소를 하는 겁니다. 이게 a가 하는 첫 번째 역할이라는 얘기죠. 이해됐니?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y는 뭐야? 2x제곱의 관계를 보시면 y는 2x제곱 봐봐. 0일 때 0이고 1일 때 얼마입니까? 여기 1일 때 여기는 얘는 1을 찍잖아. 그렇죠? 그럼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연결이 되겠네. 얘도 이렇게 그려지겠죠. 한마디로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얘 뭐 하는 거야? 캐 날씬해지는 거네요. 뭐 했다고? 캐 날씬해진다고요. 그러므로 a가 1에서 2로 커질 때 뭐 하는 거야? y축에 더 가까워진 거야. 날씬해진 거야. 근데 그럼 이번엔 y는 뭐라고? 마이너스 2x제곱의 관계는 분명히 얘도 여기다 마이너스 곱해주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는 거니까 얘를 x축 대칭을 시키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진다는 거죠?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도 분명히 요 값이야. 근데 캐 날씬해졌네 얘도. 한마디로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 수가 더 커요. 근데 숫자는 절대값을 치우면 1이고 얘는 2잖아.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뭐 한다고? y축에 더 가까워지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수는 얘가 더 큰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뭐 이런 문제 있었던 것 같아. 자, 이런 식으로 얘가 기억인 녀석이고 얘가 니은인 녀석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뭐 디귿 이렇게 있을 거고 여기 이렇게 뭐야 리을이 이렇게 있을 때 얘에 대한 뭐 기울기가 y는 ax제곱, bx제곱, cx제곱, dx제곱 이렇게 더할게. 얘는 뭐라고? y는 ax제곱, 얘는 뭐라고? y는 bx제곱, 얘는 y는 cx제곱, 얘는 뭐야? y는 dx제곱 이렇게 있다고. 그때 이 a, b, c, d의 대소관계를 구하라 이런 문제 나왔어요. 그렇죠? 그럼 사실 일단은 기억 니은이 위에 있으니까 아래로 보는 게 양수기니까 a, b가 cd보다는 크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근데 이게 은근히 여기 가서 헷갈린단 말이야. 그때 뭐 하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려가지고 제일 처음으로 만나는 순으로 수가 크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a가 제일 클 거고요. 그 다음에 b가 제일 클 거고 그 다음에는 c, 그 다음에는 d 순으로 커지더라라는 거야.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네 번째로 기억해야 될 거는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뭐 한다고? y축에 가까워지더라. 뭐 이 정도 내용을 알고 계시면 되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꼭지점, 즉 2차 함수에는 이 꼭지점과 대칭축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y는 ax제곱의 형태의 그래프는 일단은 0,의 꼭지점 그려놓고 얘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 그 다음에 얘가 음수면 위로 볼록으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기본형에 대한 설명을 다 끝냈습니다. 그럼 이제 표준형으로 넘어갈 거야. 표준형. 자, 오늘은 진도 나갈 게 많으니까 잡소리를 좀 빼고 갈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얘는요, y는 뭐가 될 거냐면 a의 표준형이라는 x-p의 제곱 플러스 q 이런 걸로 나타내는 게 표준형인데 사실 이 녀석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y는 뭐냐면 ax제곱이라는 녀석의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마만큼 p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q만큼 평행 이동을 시킨 겁니다. 평행 이동을 시키면 얘가 y는 어떻게 되냐면 a의 x-p의 제곱에 플러스 q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x축으로 p만큼 평행 이동을 시키면 x 대신에 뭘 집어넣는 거고 x-p를 집어넣는 거고요. y 대신에 뭘 집어넣냐면 y-q를 집어넣는 건데 이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배우도록 할게. 그냥 지금은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걸 기억해두고. 그래서 만약에 얘가 y는 ax제곱 그래프가 이런 녀석이야. 자, 이런 식으로 꼭지점 0,에서 아래로 볼록하게 이렇게 a가 양수이면 이렇게 그려진 건데 얘를 갖다가 그대로 p만큼 이렇게 이동시키고 q만큼 그대로 이동시킨 거야. 그럼 이 그림 보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달라진 게 뭐밖에 안 달라져? 이 녀석의 이 포물선의 모양은 달라지지 않고 뭐만 달라져? 꼭지점만 달라졌잖아요. 그럼 꼭지점이 0,0에서 어디로 바뀐 겁니까? 얘가 p,q로 바뀐 것 뿐이야. 그리고 모양은 그대로 평행 이동을 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 꼭지점이 0,0이었고 대칭축이 x는 0이라는 이 y축이었다면 얘는 분명히 뭐라고? 오른쪽으로 p만큼 q만큼 가는 꼭지점이 뭐라고? p,q가 될 거고요. 그때 얘가 x는 0이라는 녀석도 오른쪽으로 가서 이렇게 대칭축 x는 p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x는 뭐야? p로 바뀐 거야.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고 보니까 이 그래프로 내가 이렇게 표준형을 만들어주면 얘는 y는 ax제곱을 x 대신에 x-p 1로 넘어가면 y 대신에 y-q를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x축 p만큼 y축 q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잖아. 그때 p,q라는 꼭지점 찍고 그래서 p,q라는 여기 꼭지점 찍고 이렇게 찍고 아래로 볼록하게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a가 양수일 때. 그러면 그 p가 뭐야? 이 값을 빵으로 만드는 x값이네요. 그럼 얘가 빵이 됐을 때 y값이 q가 되니까 그게 p,q라는 꼭지점이 되더라. 뭐 이런 것도 해석할 수 있는 거야. 이해했어? 그럼 예를 들어서 그림을 또 그려볼게. 자, y는 뭐 2의 x-2의 제곱 플러스 3이다. 이런 녀석의 그래프를 그리라. 이런 얘기가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좀 x축, y축 넣어놓고 1, 2, 1, 2, 3 찍어놓고 여기가 2, 얼마입니까? 3이라 찍어놓고 x제곱이 계속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하게 그릴 때 여기 y절편 하나 정도 찍어주시는
여유를 보여주세요. 항상 y축과의 교점, x축과의 교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제곱과 4잖아. 그럼 428 더하기 10이니까 여기 11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함수에서 중요한 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얘에 대한 특징은 뭐라고요? 얘는 이 녀석을 갖다가 x축으로 얼마만큼, p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q만큼 그냥 평행 이동시킨 거더라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얘 때 꼭지점은 p, q가 될 거고요. 꼭지점. 그 다음에 대칭축은 뭐가 되더라? x는 p가 되겠더라. 그래서 꼭지점 찍고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그릴 때 y절편, x절편, x축과의 교점들이 생기면 찍어주시는 게 좋겠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더라 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세요. 하나도 어렵지 않죠? 여러분은 충분히 다 배웠던 거고 제가 다시 리뷰만 하는 겁니다. 리뷰만.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일반형을 배울 거야. 일반형을 배울 겁니다. 자, 다시 쓸게. 얘가 y는 ax제곱이고요. 얘는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고요. 그 다음에 일반형은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쓴 게 이제 일반적인 형아인데 일단은 그래프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일반형이 나왔을 때는 다 뭐야? 표준형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주시는 겁니다. 무조건 일반형이 주었을 때는 뭐 한다고? 표준형으로 문제를 표준형으로 바꿔서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하는 문제를 다 풀어주시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일반형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문제가 있어. 그게 바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세 점이 주어졌을 때 일반형을 구하는 이차함수식을 구하는 함수식 세 점이 주어졌을 때 이차함수식을 구하는 형태의 문제 그런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도구브라도 그래프의 개형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개형 문제와 세 점 이렇게 주어졌을 때만 일반형을 쓰고 나머지는 다 표준형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반형을 이 모양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제가 여러분들 이거는 쓰지 마세요. 이거는 그냥 보시기만 합니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녀석을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볼게. 중학교 때 좀 제대로 배웠으면 저거 다 해봤을 거고 할 줄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달라는 얘기야. 그러면 일단 a로 다 묶어주시면요. x제곱 플러스 a분의 bx가 될 거고 뒤에는 플러스 c는 내버려 둘게요.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얘를 완전 제곱식을 만들려면 잘 봐봐. x제곱 플러스 2ax를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얘 반의 제곱인 a의 제곱이 이렇게 있을 때가 x 플러스 a의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자 얘 다시 풀면 x제곱 플러스 2ax의 플러스 a제곱 되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뭐라고? 요 부분 여기에 반의 제곱이 필요한 거야. 자 얘 반이 얼마입니까? 2a분의 b의 제곱이 여기에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4a제곱분의 뭐가 될 거라고? b제곱이 되겠더라 이거죠. 얘 제곱하니까. 그럼 실제로 이 식에다 얘랑 얘랑 곱한 게 얼마야? 4a분의 b제곱을 여기다 플러스를 시켜준 거죠. 여기 4a분의 뭐라고? b제곱을 여기다 플러스를 시켜준 거잖아. 그럼 식을 안 변하려면 여기다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을 해줘야 되겠더라 이런데. 오케이. 자 그러면 그때 이 식을 전개를 하면 뭐가 되냐면 a에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이 됐고 뒤에는 뭐 샬라샬라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얘는 얘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a분의 b, 뭐 이렇게 나올 거죠. 예를 들어서 그래프의 꼭지점 여기가 마이너스 2a분의 b, 뭐라고 했을 때 그때 대칭축은 얘잖아. 그때 이 꼭지점 x좌표를 지나는 거니까 얘는 x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겠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굳이 얘를 이렇게 모양으로 바꾸지 않아도 이 상태에서 나는 뭘 알 수 있다는 거야? x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바로 대칭축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얘로 바꾸면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바꿔주시면서 요 식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얘를 그냥 외우시는 게 아니라 얘를 한 번쯤 이렇게 바꿔주시면서 얘를 딱 보면 여기 a 집어넣고 여기 b 집어넣어서 이 녀석의 대칭축의 방정식을 내가 구할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럼 내가 이 얘기를 지금 왜 하고 있냐면 요 대칭축을 구하는 방법을 왜 하는 거냐면 세 점이 주어진 건 그냥 집어넣고 연립방정식 풀면 돼.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그래프의 개형 문제가 가끔씩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졌대. 자, 이거에 대한 y는 얘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인데 a, b, c의 부호를 판단하는 그런 문제가 바로 그래프의 도그브라더인 개형 문제가 된 거야. 그럼 봐봐. 일단은 a가 하는 역할이라는 건 뭡니까? 얘가 아래로 볼록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얘는 a는 플러스는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c는요. x에다 빵빵 집어넣으면 그때 y값이잖아. x에다 빵빵 집어넣을 때 y값이 우리가 뭐라 했죠? 네, y절편이겠죠. 그렇죠? x에다 빵빵을 집어넣어서 y값이 뭐라고? y절편인데 그때 y절편이 분명히 x축보다 밑에 있으니까 이 y값은 분명히 c는 뭐가 되는 거야? 음수가 되겠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누구냐면 b야 b. 이 b가 하는 역할이 바로 뭐냐면 이 대칭축이 결정을 한다는 얘기야. 이 대칭축이 뭐라 했습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됐는데 이 대칭축이 보면 y축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얘는 양수가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럼 a가 여기가 플러스야. 근데 이 전체 값이 뭐가 돼야 돼? 플러스가 되려면 얘는 뭐가 돼야 되는데 얘네들의 부호가 서로 반대가 돼서 마이너스가 돼야 마마가 돼서 플러스가 되잖아. 그래서 대칭축이 오른쪽에 있을 때는 얘가 플러스가 되므로 a분의 b, 즉 a와 b의 부호가 서로 반대가 되니까 이때는 마이너스가 되겠다는 거예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그래프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졌다고 치자 이거야. 그쵸? 자, 이번에는 얘가 뭐야? a는 위로 볼로기 때문에 a는 뭐가 되는 거야? 음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c는 x에다 빵을 집어넣었을 때 y값이니까 여기가 y절편인데 이때는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c는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가 되겠죠. 그쵸? 그래놓고 대칭축이 지금 뭐가 있다고? 여기 있다고. x는 뭐라고요?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럼 이 녀석이 분명히 얘가 0보다는 얘는 작은 거잖아. 지금 y축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그럼 얘가 마이너스니까 이 값이 뭐가 돼야 돼? 플러스가 돼야 되죠. 그럼 a분의 b가 플러스 된다면 두 개의 부호가 서로 뭐하다는 얘기야? 같다라는 얘기니까 그때 b 값은 얘도 마이너스가 되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축의 방정식을 머릿속에 인지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하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얘는 2차 함수는 중요한 특징이 바로 가장 중요한 특징이 선대칭이야. 선대칭. 그래서 이 대칭축의 방정식이든 대칭축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선대칭이 되겠더라. 뭐 이런 식의 내용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일반형이 주어졌을 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다 배웠지. 결국은 이 모든 내용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꼭지점과 대칭축 꼭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는 꼭지점을 찍고 난 다음에 내가 그래프를 그릴 거더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프를 그리는 게 함수에서는 가장 큰 핵심이더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보시면 문제 예시에서 뭐라고 하냐면 y는 뭐라고 적었냐면 거기에 2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라는 녀석의 지금 뭐야? 그래프를 그려보겠더라 라고 나왔어요. 자, 우리 이렇게 일반형으로 주어서 우리가 그래프 문제가 나오면 항상 선생님이 어떻게 하랬죠? 얘는 우리가 표준형으로 그래프를 바꿔달라 그랬죠.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우리가 분명히 기본형의 그래프를 그린 줄 아니까 꼭점 찍고 위로 볼로 아래 볼로 즉 평행 이동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그랬어. 즉 y는 뭐라고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의 형태로 바꿔달라는 얘기죠. 그쵸? 그럼 얘 이제 어떻게 바꾼다고? 얘 이제 어떻게 바꿀 거냐면요. 얘는 y는 완전 제곱식꼴로 만드니까 2로 묶어달라 했습니다. 그럼 x제곱 얘까지만 두 개만 묶는 거야. 마이너스 2x가 되겠죠? 얘 반의 제곱이 얼마라고? 플러스 1이라고요. 그럼 얘 닫아주고 실제로 플러스 2를 해준 거야.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2를 해주면 안 변한 거야. 플러스 2, 마이너스 2 하면 0을 더해준 거야. 식이 안 변한 거죠. 그리고 뒤에 뭐가 있습니까? 플러스 5가 있네요. 그래서 계산해보시면 2 곱하기 x-1의 제곱 플러스 얼마? 3이 되겠더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이 그래프 이제 우리 어떻게 그린다고? 찍 했을 때 얘는 1, 2, 3
1,3이라는 꼭지점 찍어준 다음에 x제곱 계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주시고 y좌표 내가 빵 집어넣을 때 2 더하기 3이니까 뭐 사실 이렇게 그려야 되겠네요. 이 정도가 5가 되겠더라. 뭐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더라. 뭐 이런 거야. 쉽죠? 여러분들 충분히 이차함수 그래프 그리는 연습이 돼 있을 거다 생각이 들 거고 이에 대한 관련된 내용들 꼭 좀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이차함수의 개수의 부호든 이런 거 다 지금 설명을 하고 있었던 거고 다 끝난 거야. 그래서 앞에 파트가 일단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요거 잠깐 쉬었다가 우리 앞에 파트 끝나고 나면 잠깐 쉬었다가 뒤에 이제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분간 잘 쉬시고 오셨나요? 네, 저도 커피 한 잔 먹고 왔습니다. 자, 이제 171페이지 교재 페이지 171페이지에 네, 1번 보도록 할게요. 잠깐만 이거 좀 분필 좀 갈고 가겠습니다. 미리 갈아놓을 걸. 지금 보시면 171페이지부터 예제 문제 하나씩 체크하면서 할게요. 뭐 여러분들 제가 번호 안 써가지고 불만이 있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제 번호 써주고 가겠습니다. 1번. 자, 이제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차함수의 식을 구하라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꼭지점의 좌표 마이너스 1, 나왔죠. 꼭지점 얼마? 마이너스 1, 얼마? 3이고 y절편 얼마다? 1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건데 기본적으로 얘에 대한 내용들 이차함수는 y는 fx라고 뒀을 때 이 녀석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했을 때 얘는 여기 a, b, c 이 세 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럼 조건이 세 개가 나와야 되는데 꼭지점은 조건을 두 개를 담당하고 있고 y절편 하나 나왔으니까 조건 세 개 나왔으니까 미지수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꼭지점이 주어졌을 때는 식을 갖다가 표준형으로 쓰는 게 좋겠죠. a에 x 플러스 1에 제곱에 플러스 3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빵 됐을 때 y까지 3 되는 꼭지점이 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y절편을 이용해서 y절편은 0,1을 지날 거니까 이 그래프가 얘를 지나면 대입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1의 제곱에 a 플러스 3이라는 값이 뭐가 되더라? 1이 될 거니까 a는 얼마더라?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3이 되겠더라.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고. 자, 그 다음 문제 2번. 자, 1-2번을 볼게요. 2번. 자, 그래프가 3점 마이너스 2,0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를 지난다라고 했습니다. 3점을 지난다고 주어진 거야. 자, 그랬을 때 우리 3점을 지나는 나왔을 때 아까 전에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일반형으로 쓴다 그랬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될 건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먼저 보는 겁니다. 자, y가 0일 때 x값이니까 분명히 x절편이잖아. 그럼 여기다 y에다 0을 집어넣었을 때 얘네들의 x값들을 가리키는 거니까 바로 x절편의 이 녀석이 2차 방정식의 근이죠. 누가? 얘랑 얘가 뭐라고? 2차 방정식의 근이라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두근 알파, 베타가 나왔을 때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식을 정리하는 거 2차 방정식 이렇게 정리하는 거 인수분해 형태로 이렇게 정리하는 거 배웠었죠. 똑같이 쓰시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빵일 때 얘는 어떻게 식을 쓰는 거냐면 a에 x 플러스 2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정리를 내리면 되겠네요. 맞죠? 그럼 여기다 얘가 빵이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2고 얘가 1이 될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뭐만 구하면 돼? a만 구하면 되니까 이 식을 갖다 대입하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을 y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럼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얘는 1이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그 앞에 a가 있을 때 그 녀석이 이 값이 되겠다 라는 녀석이 돼서 얘를 뭐 해주면 이렇게 약분을 해주시면 마이너스 1이 바로 a가 돼서 a 값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서 정리를 해주시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1 될 거니까 얘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x 빼기 2입니다. 앞에 마이너스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겠더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해하십니까? 전혀 어려운 내용 아닐 겁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갈게요. 싹 다 지우고 3번으로. 자, 지금 3번 보시면 x절편이 3번은 뭐라고 적었냐면 x절편이 얼마로 나왔다고? x절편이 마이너스 1하고 얼마? 3이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y절편이 얼마라고? y절편이 얼마다? 마이너스 3이 주어졌더라. 이렇게 된 거야. 그럼 내가 이 함수식을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했을 때 조건이 미지수가 3개니까 조건 3개 나와야 된다 그랬죠. 항상 x절편이 주어지면 x절편은 마이너스 1,0이고 얘는 3,0이 될 거잖아. y가 0일 때 x값이니까. 맞나요?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x절편 마이너스 1가 3이라는 녀석은 y에다 0을 집어넣었을 때 y가 0을 집어넣었을 때 이런 식이 될 건데 이 녀석의 두 근과 뭐 할 거라고? 같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x절편이라는 녀석이 하는 역할은 이 함수에다가 y에다 빵 집어넣었을 때 x값 즉 바로 y가 0일 때 이 x값을 가리니까 이 2차 방정식의 근과 똑같다라는 즉 함수와 방정식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게 x절편이에요. 나중에 다시 설명할 겁니다. 어쨌든 나는 이 식을 그럼 내가 두 근이 x 마이너스 1하고 3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럼 얘를 갖다가 이제 y는 a의 뭐가 될 거다?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정해 놓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갖다 집어넣는 거죠. y절편이라는 건 우리가 0, 뭐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3이라고 두시면 되겠죠. 그럼 x에다 빵 집어넣었을 때 y 값이 마이너스 3이니까 대입을 해주시면 마이너스 3은 0 집어넣으시면 a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3이 될 거니까 얘는 지워지시면서 a는 뭐가 되더라? 1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여기다가 갖다 집어넣으시면 계산해 주시면 1 집어넣었다 계산 그냥 풀어줄게.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이 바로 2차 함수식이 되겠더라.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예제 1번 문제 끝났습니다. 그 다음 문제 2번으로 넘어갈게요. 2번. 문제 자체는 얼마 없습니다. 중학교 때 다 배웠던 내용이고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는 형태의 문제니까. 자, 2번. 자, 2번 문제 보시면 y는 지금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가 있을 때 얘는 점 3,1을 지나고요. 그 다음에 꼭지점의 좌표가 2,-1일 때 상수 ABC에 대하여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구하라.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 글로 써졌지만 결국은 우리가 점이 주어졌을 때 2차 함수를 만들어주는 2차 함수의 작성 문제가 되겠네요. 맞나요? 자, 꼭지점이 주어졌으니까 나는 꼭지점이 주어졌을 때는 우리는 항상 표준형으로 써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 그랬죠. 그러므로 얘 꼭점이 2,-1이니까 나는 이 식을 갖다 뭐라고 쓰면 됩니까? a에 x-2의 제곱에 마이너스 x에다 2 집어넣으시면 빵 되면서 y값이 마이너스가 2,- 되겠죠. 꼭지점이. 그러면서 a를 구하기 위해서 누구를? 이 a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 녀석의 점이 주어집니다. 어떤 그래프가 점을 지난다. 자, 그래프 위에 점이 주어졌다. 이 점 a, L에서 b다라고 하면 식이 이거죠. 그럼 그래프의 의미가 뭐라고? 이 식을 만족시키는 x, y라는 점들의 모임이니까 점이 주어지면 얘를 여기다 뭐 하는 거야? x 대신에 a, y 대신에 b를 대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x 대신 얼마? 3을 y 대신에 1을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1은 3 집어넣으면 1의 제곱이니까 1이죠? 그럼 a-1이 될 거니까 a는 얼마더라? 2가 되겠더라.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써주면 x-2의 제곱 빼기 1이 될 거고 이 식을 갖다가 지금 일반형으로 나타내야 a, b, c를 구할 수 있으므로 자, 얘를 풀어줄게요. 밑에. 자, 얘를 풀어주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될 거고 그 녀석을 정리를 해주시면 2x제곱에 마이너스 8x에 플러스 8 빼기 1이니까 얼마 됩니까? 7이 되겠죠. 이 녀석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랑 같으므로 a는 2와 똑같고 b는 부호주의야 합니다. 마이너스 8이고요. c는 7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2 빼기 8 플러스 7이 되는 거예요. 최종적인 답은 1이 되겠더라. 이렇게 풀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차함수 작성하는 문제는 조건이 3개가 나와야 되는데 그때 꼭지점은 몇 개의 역할을 해준다고 조건을 2개의 역할을 해주겠더라.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몇 번 문제? 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아래 그림이 주어졌대요. 그림을 그려볼게.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림이 이런 식으로 주어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요 점이 B라고 주어졌고요. 요 점이 C라고 주어졌고 요 점이 A라고 주어졌을 때 지금 이런 녀석의 삼각형의 이런 면적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나왔죠. 그때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이라고 주어졌고 X절편이 얘가 3이라고 주어졌네요. 자, 그래 놓고 이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다? 넓이가 얼마다라고 주어진 거야? 4라고 주어졌을 때 그때 나는 뭘 구하는 거냐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바로 이런 이차함수 식인데요. 이때 a, b, c의 값을 각각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그림으로 주어진 것 뿐이야. 조건이 몇 개 나와야 된다고? 요거 하나, 요거 2개, 요거 3개 이렇게 주어진 거죠. 근데 x절편이 주어진 거니까 마이너스 1,0일 거고 얘는 3,0일 거야. 항상 이런 x절편, y절편 생각해 줘야 된다는 얘기야. 어쨌든 간에 이거 2개 주어졌고 넓이 주었는데 넓이는 이 녀석 곱하기 이 녀석 윗변이 얘가 얼마입니까? 큰 좌표 작은 좌표 빼면 4가 되겠죠. 길이가. 그리고 요 녀석의 길이가 2가 돼야 4 곱하기 2에다 2분의 1 값이 4가 될 거 아니야. 그러므로 요 점의 좌표는 뭐가 되는 거예요? y절편이 되면 0,2가 돼야 이 길이가 2가 되겠죠. 그래서 세 점이 주어진 거랑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라고? 요런 거 신경 쓰라고. 요런 거 얘 x절편 먼저 보시면 얘 빵일 때 근이라 했으면 그냥 이렇게 쓸게요. a에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 형태로 써주시는 게 좋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그랬을 때 요 a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요 점의 좌표가 주어진 겁니다. 빵빵 집어넣으시고 y에다 2 집어넣으면 빵 집어넣고 a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3이 될 거니까 a는 마이너스 3으로 양쪽에 나가죠.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더라 라고 써주시고 마이너스 3분의 2에 얘는 x제곱에 풀어줄게요. 마이너스 2x 빼기 3이 돼서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3분의 2x제곱에 플러스 3분의 4x에 플러스 얼마? 2가 되겠더라. 그래서 요 값이 a, 요 값이 b, 요 값이 c가 되겠더라. 이렇게 문제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주어지든 좌표로 주어지든 말로 주어지든 간에 어쨌든 이차함수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미지수가 a, b, c 3개이므로 점이 3개가 나왔다. 즉 조건을 3개를 찾아서 식을 세워주면 끝나는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맞나요? 자, 어렵지 않죠.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볼게요. 4번. 그림이 없네요. 4번에 그림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4번에) 그림이 지금 없네. 4번에 그림이 없으므로 4번은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해주고 5번으로 넘어갈게요. 4번 체크해 주십니다. 5번에 다시 한번 다음 시간에 설명할 때 4번 설명하고 갈게요. 자, 이차함수 y는 뭐라 주었습니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가 지금 오른쪽 그림과 같대. 지금 오른쪽 그림이 지금 이렇게 주어진 형태입니다. 그리고 y절편이 지금 여기 0이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자, 그랬을 때 뭘 구하라냐면 y는 cx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a의 그래프의 개형으로 오른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y절편이 지금 이게 원점이 아닌 거죠. 원점이 아닙니다. 이게 원점이 원점. y절편이 원점이야. 그럼 c는 뭐가 됩니까? 0이 되겠죠. c가 하는 역할은 분명히 뭐라 했어? x에다 빵을 집어넣었을 때 y값.
근데 얘가 y절편이 0,0이므로 x에다 빵을 집어넣었을 때 y가 c인데 그것도 0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이 값이 c가 0이니까 얘는 이 참수가 사라진 거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그래프가 포물선으로 그려져 있는 1번, 2번, 3번은 탈락이야.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얘 남았죠? 우리가 얘 통해서 뭐 할 수 있다 그랬습니까? 얘 아래로 블록이니까 이 값이 뭐라고? 플러스. 그럼 얘도 뭐야? 플러스야. 그럼 다시 보시면 이제 얘는 마이너스 bx 플러스 a인데 y절편이 뭐라고? 플러스입니다. 그럼 둘 중에서 4번과 5번에서 y축과의 교점이 플러스로 되어 있는 거 어디 있나요? 5번이죠? 답 5번이에요. 얘 볼 필요도 없습니다. 오케이? 수학 문제 풀 때 이렇게 좀 영리하게 풀면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어. 어쨌든 근데 b까지도 할게요. 자, b는 우리가 뭐로 할 수 있다 그랬습니까? 대칭축으로 할 수 있다 그랬지? 이 대칭축의 x는 뭐라 했어요? 마이너스 2a분의 b인데 얘가 뭐라 했습니까? 지금 음수잖아? y축 왼쪽에 있으니까. 그쵸? x값이 음수죠? 그럼 이게 음수가 되려면 얘가 음수가 있으니까 여기가 양수가 돼야 돼. 그럼 a, b의 부호가 똑같아야 되니까 b는 플러스입니다. 그럼 b가 플러스니까 얘 기울기는 마이너스네. 그럼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서 y절편이 이렇게 만나는 y절편이 양수면서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의 개형이 되니까 답은 5번이 되겠더라.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네요. 이해하셨나요? 네. 5번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4번 문제 지금 찾아내셨나요? 4번 문제. 자, 여러분들 4번 문제 그림 그려주세요. 4번 문제. 4번 문제 그림 그려주십니다. 자, 4번 문제를 4번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y는 ax제곱 vx 플러스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대요.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져 있대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대. 얘가 y는 뭐라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했을 때 그랬을 때 다음 식의 부호를 정의하라 해서 1번에 a가 나왔어. a는 분명히 다시 한번 무슨 역할을 했나요? 그 다음에 꼭지점, 대칭축도 여기 1이라고 알려줬네요. 자, 어쨌든 간에 얘가 뭐라 했다고 지금? 부호를 정할 때 a의 부호를 설정하래. a는 분명히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 어쩌니까 얘는 플러스가 되겠더라. 이렇게 설정할 수 있을 거고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지금 b가 있는데 3번부터 먼저 할게요. c를 먼저 볼게요. c는 분명히 y절편이 여기 지금 걸려있는 거야. 0이라고. 그러면 c는 분명히 0이 되겠더라.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y절편 지금 c는 뭘 담당해? x가 빵일 때 y값이고 x가 빵일 때 y값은 분명히 y절편이라 했으니까 y축과 교점에서 빵이고요. 그럼 b는 누가 담당을 했습니까? 자, 요 값이 담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x는 뭐라고 얘가? 마이너스 2a분의 뭐라고? b라고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얘가 지금 y축 오른쪽에 있어. 물론 1이긴 한데 1이라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a 값을 모르니까 b를 갖다 구할 수가 없겠죠. 값은 다 구할 수는 있는데 부호만 결정했잖아. 0보다 크다 그랬지? 그럼 얘가 뭐가 돼? 음수가 되니까 얘네들의 부호가 반대해야지 음수가 되죠. 얘가 플러스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가 되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볼게요. 4번부터 여러분들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을 구하라. 그럼 a 플러스 b 플러스 c인데 이런 값들이 왜 나왔을까 생각해봐요. 1. 요점의 좌표가 1이래요. 그럼 1을 집어넣었을 때 y 값은 여기 뭐야? 얘가 1, 무슨 k 이렇게 쓴다 그러면 이 k라는 이 y 값이 x에다 1을 집어넣었을 때 x에다 1을 집어넣었을 때 y 값이 얘가 된단 말이야. 자, 1 집어넣으세요. 1 집어넣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y잖아. 그럼 k가 뭐라고? a 플러스 b 플러스 c인데 이 값이 지금 뭐야? x축도가 밑에 있으니까 음수잖아요. 그래서 이 값은 내가 음수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좌표가 괜히 나온 게 아니야. 여기다 대입해서 뭐야? y 값의 부호를 살펴보라고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자, 5번 뭐라고 주었죠? 이번엔 4a 플러스 얼마? 2b 플러스 c가 주었어. 이번에는 얘를 x에다 얼마를 대입한 거야? 2를 집어넣은 거지. 그러니까 이런 좌표 왜 나왔겠는지 생각해보라. 그럼 2를 집어넣었을 때 여기는 x절편이잖아. 그럼 2를 집어넣었을 때 얘가 2,0이니까 이때 이 값이 4a 플러스 2b 플러스 c랑 똑같겠죠. x에다 2를 집어넣었을 때 y가. 그러니까 이것은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6번 보시면 a-b 플러스 얼마? c가 될 거예요. 자, 이번엔 얘는 얼마를 집어넣는 거야?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1은 대략적으로 여기 있는 값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 값은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은 뭐가 된다고? 플러스가 되겠더라.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전혀 어렵지 않죠?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거야 이런 거. 이런 거 사실 중학교 때 다 해봤던 건데 제가 리뷰하는 겁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배우는 건 여기 함수와 방정식, 함수와 부등식의 관계를 배우는 게 고등학교에서의 메인 과정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일단은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번 문제입니까? 5번 했으니까 이번엔 6번으로 넘어갈게요. 6번. 자, 6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 5번 했죠? 자, y는 지금 뭐라고 주었냐면 ax제곱에 마이너스 2 곱하기 a 플러스 1에 x 플러스 a 플러스 4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 같대요. 오른쪽 그림 같다. 자, 그럼 x축, y축 이렇게 쓰실 때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얘가 얘 그래프인데 지금 뭐라냐면 상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래. 범위. 그럼 결국 그래프의 개형을 통해서 a 값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잘 보세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기 뭐야? y절편 보시면 y절편 x에다 빵 집어넣었을 때 빵 집어넣었을 때 이 값이 y절편이야. 얘가 0, 여기 a 플러스 4인데 얘는 x축 위에 있으니까 일단 a 플러스 4는 뭐야? 0보다 뭐야 돼요? 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얘 그래프의 경우에 위로 볼러 그러니까 x제곱의 값은 a는 분명히 뭐가 되어야 되니까 음수가 되니까 a는 0보다 작다가 될 거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뭐 할 수 있다고? 축의 방정식 볼 수 있다는 거잖아. x는 마이너스 2 곱하기 a 여기 있잖아요. a분의 b가 얘야 얘. 그럼 마이너스 2 곱하기 a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죠.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이렇게 지워질 건데 어쨌든 요 상태에서 a분의 a 플러스 1이라는 요 녀석이 y축 오른쪽에 있으니까 양수다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양쪽에 a가 음수니까 a를 곱해주면 부동호가 바뀌어서 a 플러스 1이 뭐야? 0보다 작다가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요 세 개를 갖다가는 수직선상에서 우리가 겹치는 부분을 구해야 됩니다. 이 녀석을 다 만족시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구해보시면 하나씩 구해보죠. 얘는 마이너스 4보다 클 거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4 찍어주시고 얘보다 크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a는 0보다 작고 얘는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네요.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써주시고 0보다 작다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세 개가 다 겹치는 곳은 바로 여기가 될 거고, 최종적인 a의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4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까지다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프의 개형에 관련된 문제이니까 똑같은 문제입니다. 근데 조금 난이도가 더 높은 문제죠. 하지만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셔야 되더라. 오케이? 자, 이렇게 풀어내면 일단은 이 함수에 관련된 그래프의 개형과 관련된 문제들 해결이 가능하다는 거죠. 어렵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는 그 다음 시간으로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이제 관계를 배워야 돼요. 함수와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를 배우셔야 됩니다. 자,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잘 보세요. 자, 함수와 방정식의 관계인데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함수와 방정식의 관계를 생각할 때 fx는 0이다. 이 녀석을 갖다가 우리가 이 방정식을 풀 때 얘에 근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방정식에 근이 있겠죠? 이 근은요, 얘를 갖다가 방정식으로 봤을 때 얘는 방정식으로 봤을 때야. 그리고 내가 뭐로 봤을 때 얘를 함수로 바라봤을 때는 이렇게도 풀 수 있다가 똑같은 방정식의 근을 갖다가 내가 함수로도 풀 수 있는 게 뭐냐면 y는 뭐랑 fx랑요. y는 뭐? y는 0이란 녀석의 이 그래프의 교점에 x좌표라는 녀석이 바로 이 방정식의 근과 쌤쌤 다이다이드라 요거를 기억해 주는 게 함수와 방정식의 관계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거야. 자,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2는 0이라는 녀석이 이렇게 있을 거야.
이 방정식의 근을 풀기 위해서 인수분해를 하면 x-2 곱하기 x 플러스 1은 0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근이 마이너스 1하고 2가 되겠더라 이럴 수 있겠죠? 자, 이거를 이 방정식의 근을 마이너스 1과 2라는 녀석을 이렇게 바라볼게. 자, 얘를 y는 뭐라고?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2라는 그래프와 y는 0이라는 녀석의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자, 이 그래프는 내가 인수분해를 하면 이렇게 되면 y에다 빵일 때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빵 되고 y에다 x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빵 되니까 분명히 x절편은 내가 알고 있지. 여기가 마이너스 1, 얘가 2니까 그래프가 x제곱 계속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하게 이렇게 그리시면 되죠. 그쵸? 그게 이 녀석의 그래프고 y는 0이라는 그래프는 y좌표가 다 0인 점들의 모임이야. y좌표가 다 0인 점들을 이렇게 찍어보니까 얘는 결국은 이런 x축이 되는 게 바로 x축이 바로 뭡니까? y는 0이라는 녀석의 직선이 되는 거죠. 그때 그 녀석의 교점을 보자고요. 얘가 아니라 교점이라는 녀석은 뭐냐면 y가 0인 점들의 이런 녀석의 모임과 그 다음에 y는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2라는 이 모임의 교점이라는 거는 그때 둘의 x, y가 서로 같잖아. 그러면 이 x, y가 서로 같으니까 y 대신 0을 집어넣어서 같은 값이니까 연립방정식을 풀 수 있다는 얘기죠. y에다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바로 이 값이 빵일 때 이 근과 얘랑 뭐야? 똑같은 거야. 근데 한마디로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바로 이 방정식의 근과 뭐하다? 같다. 그럼 이런 방정식의 근을 이렇게 그래프로도 풀 수가 있고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를 이렇게 방정식으로 풀 수 있다. 즉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함수와 방정식의 관계입니다. 다시 fx는 0. 자, 이 녀석의 근은 이런 그래프의 둘을 교점의 x좌표가 이 둘을 갖다 놓고 풀었을 때 근과 뭐하다? 같다. 따라하십니다. 자, fx는 0의 근이란 따라하십니다. 빨리 하세요. fx는 0의 근이란 y는 fx와 y는 0과의 교점의 x좌표와 같다. 다시 y는 fx와 y는 0과의 교점의 좌표는 둘을 갖다 놓고 풀었을 때 근과 같다. 이게 바로 방정식을 그림으로 풀 수 있고 그래프를 풀 수 있고 그래프를 근으로 방정식으로 풀 수 있다가 바로 함수와 방정식의 관계입니다. 때로는 이런 방정식의 근을 이렇게 그래프로 풀 때가 좀 더 편할 수가 있을 거고요. 또는 이런 그래프로 풀었을 때보다 방정식으로 풀었을 때가 더 좋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요,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것보다 이렇게 그래프로 푸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서 지금 기본적인 어떤 함수와 방정식의 관계를 기본적으로 배우는 거야. 이해하셨죠? 자, 저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럼 이렇게 볼게요. 결국은 잘 봐봐. 어떤 이차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녀석이 있을 때 이 a가 양수라는 녀석이 있다고 생각할게. 자, 그럴 때 그때 x축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그래프가 얘야. 이렇게 된 녀석 하나가 있고, 자, 이렇게 된 녀석이 있고요. 이렇게 붕 떠 있는 녀석이 있다고 할게. 그럼 잘 봐봐.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녀석이 이 그래프고, 그 다음에 이 x축이라는 건 y는 뭐라 그랬습니까? 0이라 그랬죠? 그럼 얘와의 이 교점이 두 개라는 녀석은 얘에다 0을 집어넣었을 때 이 녀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녀석의 근과 뭐가 됐습니까? 같다 그랬죠? 그럼 교점이 두 가지라는 건 이 근이 서로 다른 뭐라는 얘기야? 두 실근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2차 방정식의 근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냐 중근이냐 허근을 가르쳐주는 게 누구였습니까? 근을 판별하는 판별식이 됐죠. 그래서 이 x축과의 어떤 이 함수의 위치 관계를 교점에서 이렇게 두 개에서 만나냐 한 개에서 만나냐 안 만나냐는 표현을 갖다가 y에다 0을 집어넣어서 이 방정식의 근의 개수로 우리가 표현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왔다리 갔다리 할 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교점이 두 개라는 건 둘을 갖다 놓고 풀었을 때 y는 0이라는 녀석 이 x축과 갖다 놓고 풀었을 때 근의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는 얘기야. 그럼 d가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이 판별식이 0보다 뭐합니까? 크면 바로 이 함수와 이 2차 함수와 얘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더라. 그렇게 된 거죠. 그럼 이제는 얘는 교점이 몇 개야? 한 개니까 근이 몇 개라는 얘기야?
한계라는 얘기죠. 그럼 중근이라는 얘기니까 이때는 판별식 D가 뭐가 된다고?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좌표 평면에다 표현하는 거는 다 실수 범위에서 하는 겁니다. 왜냐면 복소수 시간에 복소수는 분명히 범위가 없다 그랬습니다. 대소관계가 없다 그랬어. 야, 누가 더 큰지를 모르는데 수직선상에다 어떻게 표현을 할 거야? 그러니까 좌표 평면은 우리가 뭐 한다고? 실수 범위만 표현을 할 거라고요. 그럼 이때는 분명히 뭐야? 둘에 교점이 없다는 얘기는 실근이 없다는 얘기랑 똑같아. 실근이 없다는 얘기가 뭐야? 판별식 D가 0보다 뭐 할 거라고요? 작다가 되겠더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X축과의 관계를 갖다가 뭐로 할 수 있다고? 얘를 빵으로 했을 때 이 녀석의 2차 방정식 근의 개수로 바로 이 함수와 직선 X축과의 위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오케이? 자, 다시 한번 할게요. 다시 한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줄게. 다시. 자, 거기에 얘가 나와 있을 거야. 자, y는 2번의 예를 볼게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라는 녀석이 있다는 얘기야. 자, 이 녀석과 우리가 이 방정식의 실근은 그래프 x축과의 교점을 가리키는 건데 얘가 지금 그래프와 x축과의 위치관계가 어떻게 되냐를 알아보기 위해서 나는 뭘 할 거라고? y에다가 0을 집어넣었을 때 이 방정식의 근이 바로 y는 이런 함수와 y는 0, 즉 x축과의 뭐라고? 교점의 개수랑 똑같다. 그럼 내가 이거 판별식 4분의 d를 써주면요. b-제곱이잖아요. 짝수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2에 제곱에 마이너스 ac가 될 거니까 4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빵이 될 거야. 그럼 d가 빵이니까 얘는 중근이잖아. d가 빵이면 뭐라고 얘는? 중근. 그럼 얘가 중근이라는 얘기는 분명히 얘와 이 녀석과 x축과의 교점이 몇 개라고? 1개.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라는 얘기야. 그래서 교점이 1개일 거고 여기의 좌표는 2가 되겠죠? 왜냐면 이 녀석의 x-2의 제곱이 될 거니까.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자, 하나 더 해봅시다. 3번 볼게요. 자, y는 예시를 들어보면 자, 우리가 2번만 해볼게요. 2번. 자, 예제 2번입니다. 거기 y는 뭐라 주었냐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주었어. 얘가 이제 x축과의 위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한 거야. 그럼 이 녀석과 x축과의 위치 관계는 얘네 둘의 교점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얘네 둘의 그래프의 교점을 갖다 구할 때 우리는 얘네 둘을 갖다 놓고 풀었을 때 y 대신 0 집어넣죠. 갖다 놓고 풀었을 때 근의 개수가 똑같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녀석이 지금 근의 개수를 판별하려면 우리는 판별식을 쓴다 그랬으니까 4분의 d를 사용하시면 짝수잖아요. 짝수 개수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에 마이너스 ac가 될 거니까 4가 돼서 이것이 0이 됐으니까 중근 조건이 되겠죠. 그러면 근이 1개라는 얘기는 이 둘의 교점이 1개라는 것과 똑같은 거야. 그게 함수 방정식 관계라고. 그럼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얘가 y는 0이라는 그래프고 얘가 y는 x축은 4x 그래프라는 건 이렇게 교점이 1개가 나오게 만들고 얘는 뭐가 된다고? x는 2가 되면 되겠더라 이런 얘기죠. 왜 그러냐면 얘가 x-2의 제곱이 될 거니까 2를 집어넣으면 빵이 되니까 여기서 중근이자 얘가 중근이자 x축과의 교점에 x좌표가 되겠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하나 더 해볼게요. 하나만 더 해보죠. 연습하는 거. 3번 해볼게요. 3번. 자, 3번을 보시면 지금 뭐라고 주어졌냐면 이차함수 y는 뭐라고 주어졌냐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y의 x축과의 위치 관계를 보래. 그럼 x축이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하면 뭐라고? 이 녀석과 y는 0과의 교점의 개수로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그럼 교점의 개수를 살펴보려고 한다면 얘네들을 갖다 놓고 풀었을 때 근과 똑같다 해서 방정식 근 y대로 0 집어넣으면 0은 뭐가 될 거라고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될 거니까 얘가 근이 1개냐 2개냐 아니면 서로 다른 두, 즉 교점이 없냐 이런 얘기니까 4분의 d를 또 쓸 수 있겠죠. 판별식을 4분의 d 있으면 b-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에 제곱에 빼기 ac가 될 거니까 4가 되면서 이 값은 마이너스 3에서 0보다 뭐 할 거야? 작다가 되겠다는 거죠.
0보다 작다라는 얘기는 분명히 뭐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진다는 얘기니까 실근이 없다라는 얘기가 똑같죠. 실근이 없다라는 얘기니까 얘 교점이 없다라는 얘기가 똑같으니까 그러면 y는 0이나 x축은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그 다음에 얘에 대한 2차 함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서 교점이 없는 이렇게 붕 떠있는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더라. 그래서 이런 x축과의 위치 관계를 얘네들의 교점의 관계, 교점의 개수화로 우리가 이 두 도형의 위치 관계를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네들을 갖다 놓고 풀었을 때 근의 개수와 교점의 개수가 같다라는 게, 즉 두 함수를 갖다 놓고 풀었을 때 근과 각각의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교점의 x좌표가 둘이 같다라는 표현만 기억해 두시면 된다고요. 그럼 이거를 이제 발전을 시켜보겠다는 거예요. 좀 더 발전을 시켜서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라는 건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내용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런 걸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fx라는 녀석과 gx 이렇게 넣었을 때 둘을 갖다 놓고 풀었을 때 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얘는 2차 함수면 뭐 포물선이고 얘는 1차 함수라고 하면 직선을 낼 때 둘 다 x가 하나씩이야. 어쨌든 그 녀석을 풀었을 때 근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녀석도 마찬가지로 함수적인 입장으로 보면 어떻게 될 거라고요? y는 뭐라고? fx라는 그래프와 그 다음에 y는 뭐라고요? gx라는 그래프, 즉 얘는 2차 함수, 얘는 1차 함수, 포물선, 얘는 직선의 뭐라고? 얘와의 교점의 x좌표와 뭐 할 거라고? x좌표와 이 방정식의 근은 다시 한번 뭐 할 거라고? 쌤쌤 다이다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똑같은 말이야 이게. 그래서 이 방정식의 근을 이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로도 구할 수 있고 이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를 둘을 갖다 놓고 풀었을 때 근으로 살펴봐도 되겠다는 거야. 아까 내용이랑 똑같은 거야. 그냥 아까는 gx 대신에 0이라고 쓴 거고 이번엔 gx라고 쓴 거예요. 그게 뭔 상관이냐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예를 들어 보면은 y는 x제곱이라는 녀석의 그래프가 있대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y는 뭐라고? x 플러스 k라는 녀석이 있는데 이 교점의 개수를 구하래. 얘에 대한 이 k 값에 따라서. 그럼 뭐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얘 y는 x가 뭐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막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두 점이 만날 수도 있잖아. 그럼 여기 위에부터는 뭐 계속 뭐 두 점에서 만나겠죠. 어쨌든 이런 교점들의 x 좌표는 둘을 갖다 놓고 풀었을 때 근과 뭐하다고? 똑같다고요. 그럼 빨리 얘네들을 갖다 놓고 풀었을 때 x제곱은 x 플러스 뭐라고? k라고 놓고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k는 뭐가 되는 거야? 0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얘가 교점이 두 개냐 한 개냐 빵 개냐가 이 근이 두 개냐 한 개냐 빵 개냐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얘를 넘겨주면 봐봐 이 녀석의 그래프와 이 녀석의 그래프 똑같은 거 아까 내용이랑 똑같아지잖아. 이 전 내용이랑 같은 말입니다. 어쨌든 간에 얘를 풀면 판별식을 써야 되겠죠. 마이너스 1에 제곱에 마이너스 4 곱하기 뭐라고? 1 곱하기 마이너스 k가 0보다 크면 두 개 만나는 거야.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교점이 두 개라는 얘기야. 얘가 는 0이면 중근이라는 얘기, 이렇게 접한다는 얘기예요. 하나에서 만난다는 얘기고 얘가 0보다 작으면 뭐 한다는 거야? 이렇게 교점이 없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라고. 이해하셨죠? 그럼 얘 계산해보면 얘는 1 플러스 얼마야? 4k가 될 거니까 첫 번째 교점이 두 개다. 두 개다라는 건 0보다 큰 거니까 얘가 넘어 마이너스 1이니까 k가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뭐하면 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k가 뭐면 마이너스 4분의 1이면 d가 뭐야? 빵이라는 녀석과 똑같잖아. 이게 넘어가면 k가 마이너스 4분의 1. 그때는 이렇게 접하는 겁니다. 한 점에서 만나는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얘가 0보다 작으면 즉 k가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뭐하면 세 번째로 작으면 그때는 이렇게 교점이 없는 형태가 되겠더라. 이렇게 설명이 들어갈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요게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어떤 위치 관계를 가리키겠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판별식을 쓰냐 안 쓰냐 이런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녀석의 방정식의 근을 y는 fx라는 그래프와 y는 gx라는 녀석의 교점의 x좌표와 이 교점의 x좌표를 얘네들을 갖다 놓고 풀었을 때 근과 똑같은 말이다. 그래서 이런 방정식의 근을 그래프로도 풀 수 있고 이 그래프에 대한 교점에 대한 녀석을 방정식으로도 풀 수 있다는 게 바로 함수와 방정식의 관계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줘야 돼.
그래서 그래프가 주어졌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그래프가 주어졌어. 그래프가 주어졌는데 요 교점에 x좌표를 구하래. 그럼 얘가 fx고 얘가 gx라고 했을 때 이 교점 x좌표 구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둘을 뭐 한다 이렇게? 갖다 놓고 풀었을 때 근으로 이 방정식의 근으로 여기 x좌표를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또는 이 녀석이 방정식 근을 구하래. 근데 그래프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교점에 x좌표 나왔어. 여기가 뭐 1이고 3이야. 그럼 이 방정식 근이 1하고 3이더라 이렇게 알려주는 거야 그냥. 그래서 이 방정식을 그래프로 풀 수 있고 그래프를 통해서 방정식 근을 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함수와 방정식의 관계라고. 어려운 내용이 아닐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오늘은 뒤에 여기 있는 문제는 다음 시간부터 시작을 할게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 또 다음 시간에 설명하는 게 뭐 할 수 있냐면 굉장히 짧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 2차 함수와 방정식의 관계까지 개념 설명하고 다음 시간은 문제풀이부터 시작하면서 개념 설명하고 마지막 마무리 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하셨죠? 그래서 수학을 사랑하는 썸난 선녀가 생기는 그날까지 수학을 사랑하는 푸센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